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아주 뜨거운 토론으로 4부로 넘어왔습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격 개각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또 김병준 교수가 친노냐 아니냐 가지고 두 분 의견이 좀 다르셨어요. 자, 이거는 뭐 이 김병준 교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친노 그룹의 분들이 이제 증언들이 뭐 쏟아져 나올 테니까 자, 저희가 2부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오늘 개각. 뭐 야당의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와대가 이 오늘의 개각 발표를 철회하는 게 맞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 네. 그렇다면 내일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 김 총리 내정자가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바로잡는 것 아니냐. 그럼 새 총리 후보를 지명해야 되겠죠. 청와대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질타가 쏟아졌으니까 뭐 이제 야당과 여당과 협의하든가 해야 되겠죠. 자, 해법은 뭔가 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이 수습하고 정리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김병준 후보자가 혹시 스스로 이렇게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보도들이 일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글쎄요. 오늘 오전 그 방송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아까 잠깐이지만 어쨌건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얘기들 이런 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우병우 수석의 장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해명을 하고 등등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스스로 사퇴를 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뭐 본인 스스로도 이미 일주일쯤 전에 제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고민을 좀 했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그걸 다시 내일 처리할 거다? 저는 그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와대에 총리 내정자의 조건이나 입장을 전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하루 미뤘을 수도 있다라고 3부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오늘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야권에서도 하야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민심이 더 악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수습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호가 바뀌긴 했지만 바뀌었더라도 그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한 2, 3일 정도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분명하게 만약에 내일 김병준 후보자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어떤 책임 총리대로 간다. 그리고 외교나 뭐 국방, 경제 이런 건 대통령이 챙기고 내치는 총리가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청와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아니면 김병준 후보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자, 그러면은 지금 소 국장님은 이 청와대의 지명 철회나 혹은 김 총리 내정자가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면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총리 내정자, 대통령, 여야가 모여서 이 빠진 절차를 다시 채우는 과정이 2, 3일 내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김병준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밤에 최순실 씨가 내일 3시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되니까 빠르면 내일 밤, 늦어도 내일 모레 새벽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아침 정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건 전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고 정말로 용서를 빌고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내일 김병준 후보자가 어떤 국정 운영의 이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등 기타 등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앞으로 국정 운영은 이렇게 간다.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도 뭐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하시겠지만 필요하면 어쨌든 나도 당장 오늘 오후라도 필요하면 조사를 받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나 늦어도 한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정도 안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을 그나마 좀 이제 위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되기가 뭐 무슨 김병준 후보자 건도 마찬가지고 네. 대통령직 자체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어떤 비판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소 얘기죠. 국장님 굉장히 좀 창조적이고 융복합적이세요. 저는 이게 어떻게 원복될 수 있지? 오늘 악화가 돼버렸는데 걔가 발표하고 이 질문 여쭸는데 절충안을 내셨어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풀 수 있다. 자, 그럼 이 의원님. 정치적 상상력이야 다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수습됩니까? 지금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고요. 돌아갈 수 없는 거 우리 다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했던 총리 인사를 거둬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몰라요. 또 하도 뭐 이렇게 전격적인 거 뭘 네. 잘하니까.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총리 지명자인 김병준 교수가 하루 동안 고민 끝에 온갖 의견을 다 듣고 제가 총리직 지명자 신분을 고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말을 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네. 아마 자신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 헌법에 구현 적혀만 있고 한 번도 안 해봤던 책임 총리를 제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하고 싶으니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무 손을 네. 안 네. 들어가 봐서. 그럴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과 내일이 결정적 분수령을 맞고는 있는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민심이 악화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꼭 우리가 몇몇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떠든다고 민심이 그렇게 형성되거나 만들어질 만큼 우매한 시민들 결코 아니고요. 네. 감지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봅시다. 새누리당이 현재 여타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하고 싶어도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못 만들어요. 네. 인준이 안 되면 네, 야당의 협조가 총리가 없다면. 될 수가 없는데 오늘 야3당, 정의당, 국민당, 민주당이 똘똘 그 부분은 합의를 바로 해버렸어요. 네. 안 열겠다고. 그럼 의석 분포상 171대 129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김병준 교수가 아무리 뭐 충정을 말하고 포부를 밝히고 잘 해보고자 한들 총리 취임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면 청와대에서 어쩌겠습니까? 걷어들이는 수밖에 없죠. 근데 네. 그건 패퇴식 걷어들임이죠. 네네. 쫓겨나는 식.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네. 이거야말로 하지하. 네. 악지악이다. 아.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안 되면은 국회에 한번 촉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임종용 부총리 내정자도 네. 원래는 총리가 되고 나서 대통령에게 재청권을 행사해서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그냥 시켰던 거 아닙니까? 네. 여성가족부 차관했던 사람만 뭐 국민안전처 장관인가 한 거고. 그렇죠. 오늘도 벌써 책임 총리는 반은 물 건너 갔어요. 저는 국회에서 막혀서 안 된다. 고로 이것은 또 한 번의 해프닝성 아주 점수 잃는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오히려 야당들이 이 대통령의 하야 혹은 탄핵 이야기는 신중하게 좀 잘 내뱉지 않았던 해오다가 것인데 오늘 오히려 이 전격 개각 때문에 보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불을 질러버렸죠. 대권 주자들이 다 그냥 이 성토가 시작됐어요. 박원순 네. 뭐 다들 이제는 공공연히 물러나라고 안철수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 그냥 이 추이도 이 뭉뚱그려서 말씀 주셨지만 소 국장님. 네. 하야와 탄핵 요구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몇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시점, 타이밍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오늘 뭐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또 전 대표 네. 등 해서 이재명 사실상 성남시장, 뭐 야권의 대권 주자는 다 얘기했어요. 예, 사실상 뭐 전부 다 이 대통령의 하야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글쎄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여론이. 하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야권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하야를 오늘 정도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이제 구속이 되고 네. 내일이나 모레 정도 그리고 나서 2, 3일 정도 이 대통령이 이제 어쨌건 사람이 구속됐다라는 것은 하나의 축을 이렇게 획을 그은 거고 네. 이 지금 이 사건의 큰 축이라고 보면은 어쨌든 최순실 씨와 또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 부분이 같이 네. 결부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구속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대국민 사과를 하든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내놓는지 여부를까지 네. 보고 나서 그럼에도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 물론 오늘 개각 자체가 굉장히 이 느끼기에 어떤 소통도 없었고 굉장히 공격이 국민에 대한 공격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저는 조금 더 그 시간 타이밍이 좀 빠른 것 아닌가? 그런 하야 얘기를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요걸 여쭤볼게요. 우선 야권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이 인사 전면 개각을 직접 짠 거냐? 아니면 막후 기획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네. 혹은 또 이제 야당의 공격이니까 막후 기획자라는 말이 조금 이제 그렇다면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서 어쨌든 자, 지금 민심은 이러하고 이 국정은 이러하니 이 책임 총리로 돌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 절차는 아까 3부에서 뭐 계속 짚어주셨으니까 그럼 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거나 기획을 한 어떤 배후가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그건. 네. 지금 대통령 옆에 같이 의논하거나 아이디어를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지금 뭐 수석들 사이에 너는 귀하는 10달 동안 몇 번 만났어? 독대에서 다들 네. 한 번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더군다나 지금 집거 상태인데 뭐 오늘 일각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솔직히 이건 그냥 청취자나 저나 똑같은 수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앵커께서 전제로.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대답을 모릅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원종 비서실장은 아주 천양지 차이가 났죠. 뭐 장악력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기획력, 검찰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 직전에 2달간 최순실 씨의 그 청담동 자택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뭔가 그쪽에도 연결된 게 있을 거고 충성심이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오랜 인연이죠. 그랬으니까 의논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많은 뭐 경험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또 다른 누구에겐가 지금 자문을 구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대통령이 심신이 매우 비정상적이거나 흥분 상태이거나 참담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봐서 네. 그런 데서 충분한 토론이나 참모진의 많은 정보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점수를 잃기에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더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은 합니다. 자, 이 대목 짧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여기 계신 뭐 최영일 앵커나 우리 이강윤 논설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내가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주 두 분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뭐 1980년 이후 정치권에 입문하는 98년까지 거의 이렇게 혼자 살아왔고 이런 등등을 쭉 본다면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정치권의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대개 그 정도 짐작이 저는 맞을 것이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친분 있는 정치인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뭐 새로 갑자기 어디서 꾀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지금까지 쭉 흘러온 흐름 속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상의할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본다면 김기춘 전 실장과 최경환 의원 정도라고 보는 게 좀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 자, 이제 내일 어쨌든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입장을 내일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게 다음 주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빅 이슈가 터지지 않으면 오늘 이거 꼭 다뤄야 됩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됐습니다. 이 시간은 짧지만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방송 시작하고 속보가 나온 걸 보니까 말이죠. 직권남용 혐의하고 사기 미수 혐의로 우선 이 구속영장이 됐고 내일 실질 심사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조사를 받다가 또 뭐 긴급 체포가 될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최순실 씨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말씀드린 거고 안종범 수석은 오늘 출두해서 조사 중인 거고요. 이 두 개가 이제 나뉘어 있는데 직권남용이 말이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좀 거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최순실 씨는 남용할 직권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 사인인데 민간인. 그래
영장 청구 보면 직권남용의 공범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나 요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추동하거나 압력을 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힘을 빌어 호가호위하든지 해서 네. 직권을 남용하게 했고 거기에 공범, 실은 종범 성격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지시한 거겠죠. 네. 대통령을 통해서 뜻이 전달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공범인 거고 오늘 11시 50분경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풀어줘야 하거나 네. 48시간밖에 그렇죠. 못 때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친 거고 구속영장에는 범죄 사실과 증거가 명확히 적시가 돼야 됩니다. 네. 제출도 돼야 되고 그렇지 네. 않으면 판사가 기각되면 네. 그냥 풀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나 국민 민심으로 봐서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검찰은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48시간 동안에 횡령 부분 이런 거 확인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계좌와 얽힌 거 설킨 게 많아서 계좌 추적이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의 자금 이런 건 아직 파악이 덜 됐을 거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붙잡아줄 수 있는 적어도 구속영장 친다 그러는데 네. 영장을 발부받을 확률이 아주 높은 죄목 우선 하나만 해놓고 신병을 구속이 되고 나면 최대 20일을 구속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기소를 하니까 그때 나머지 핵심 사안들을 정리하겠다는 거고 문제는 직권남용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호성, 안종범 등등 청와대 몇 사람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전격적인 조치도 오늘 내일 사이에 네. 신병을 계속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면 내에 그렇죠. 나올 것이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했듯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안종범 전 수석도 최순실 씨랑 똑같은 길 밟는 거죠. 당연히 뭐 그렇게 갑니다. 지금 그렇게 왜냐하면 안종범 전 수석이 그동안에 이제 거론되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모금 과정도 네. 거기서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지시했다라고 이미 이승철 네. 정영인 부회장이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에서 안종범 전 수석을 고리로 해서 이번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기서 저는 최순실 씨와 같은 경로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문제는 그 몇몇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난 한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주변 변호인들이라든지 지인들한테 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됐고 사정당국 관계자도 그 부분을 일정하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똑같이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될 경우에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지는 거고 불가피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가피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속보에 보면 직권남용은 최순실 씨는 공범이다. 그러면 이제 주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이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수석이 전 수석이 네. 되지 않겠느냐인데 오늘 오전에 또 이 몇몇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안종범 수석이 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거래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공무를 수행하는데 뭐 부끄러움 없다. 이렇게 이제 우기게 되면 주장하게 되면 대통령이 타겟이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하죠. 자, 검찰의 지금 이 의중은 무엇이냐. 이런 또 추정 보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안 수석이 대통령에게 떠넘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 아직 확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해석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수석에서 잘리자마자 바로 저렇게 충성심 이런 거 내 던져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저랬을지 네. 만에 하나라도 검찰에서 그런 뉘앙스나 취지로 발언한다면 대통령은 더 힘든 궁지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짧게 한 말씀 보태주시죠.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는 이 청와대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 그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과 뜨거운 토론을 했는데요. 3부, 4부. 이게 오늘 당장 답이 나오는 이슈들이 아닙니다. 내일도 지켜봐야 되고요. 또 모레도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죠.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이 시사저널 소종섭 전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강민원, 그리고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